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자예요. 사연을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들도 있어서 적게 되었어요. 세상엔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 피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적은 것도 없잖아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잘 들어주세요. 화요일 저녁. 안녕하세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누구세요? XX사 김망상 과장입니다. 부장님께서 제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박 부장님께서 그러셨나요? 하긴 요즘 많이 바빠 보이시긴 했어요. 아, 그럼 즐겁게 즐기다가 가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가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들의 시선을 못 대는 거야? 모르고 인사받은 거야? 저 사람이 오늘 행사 주인공이잖아. 땡땡사 사장님 따님이야. 외국 대학 가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귀국하셨나 보네. 보니까 입학이까지 하지? 그만큼 고생 안 하고 가꿀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온실서 고귀한 꽃과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그럼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은 땡땡사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 설마 그렇겠어. 저분도 수완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 그리고 연애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하잖아. 애초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래? 그럼 내가 도전해 보도록 할게. 황금알을 통으로 품고 있는데 내가 놓치기엔 너무 아쉽지 않겠어? 잠시 후. 주위에 사람이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 이런. 구두 굽이 부러지면서 발목을 접지르셨네요. 이러면 허리랑 다리 쪽에 무리가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 내일은 냉찜질 꼭 해주세요. 신발은 편한 플랫 구두로 찾아볼게요. 일단 사람들이 지나가도 의심하지 않도록 의자 앉아 계세요. 당신은 아까 이렇게 도움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긴 어떻게... 그게 저도 모르게 눈이 따라가더라고요. 아름다우신 것도 있지만 위태위태해 보였거든요.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나온 건데 잘 됐네요. 저 때문에 아버지 뵐 시간 빼앗겨서 어떻게 하나요? 괜찮아요. 아픈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요. 나중에 보답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럼 간단하게 커피 한 잔으로 하죠. 그럼 언제 한번 만나도록 해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며칠 후. 딸,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얼굴 표정이 마치 짝사랑에 빠진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 혹시 이번 파티 때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게 된 거야? 아빠, 나 어떡하지? 정말 그런 거 같아.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아빠가 유명하니까 난 항상 아가씨 입장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다친 사람으로 대해줬어. 이 사람한텐 나라는 사람의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은 걸까란 생각이 들었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 얘길래 그래? 아빠도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모를 거야. 대신 온 사원이었거든. 안 그래도 아빠 안 봐도 되냐고 했는데 아픈 환자가 먼저라고 하는 거 있지. 그런 대처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 내가 대접해야겠는걸? 그리고 혹시나 잘 되면 소개해줘. 잘 되다니.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혹시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담례는 해야겠지? 다음날. 김명상 씨가 우리 회사 최고의 복덩이가 아닐까 싶어. 설마 땡땡사에서 먼저 거래 제안을 해올 줄이야. 덕분에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전 배운 대로 한 거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이 있다면
부장님의 선견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넨 참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 내 앞으로 자네 눈여겨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세. 감사합니다, 부장님.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는 훌륭한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잠시요. 저기,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 도와주셨던 김망상 씨 맞죠? 안녕하세요. 설마 정말 연락을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은인인데 베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고맙다고 제안서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아빠고 저는 저니까 답례를 따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어요. 혹시 언제 식사 어떠신가요? 날짜랑 시간만 말해주시면 제가 맞추도록 할게요. 그럼 최대한 빠른 시일 어떠세요? 너무 뵙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럼 2일 뒤에 만나 뵙는 걸로 해요. 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전 근무 중이라서 이만 전화 끊도록 할게요. 네, 그럼 그때 봬요. 장소는 제가 메신저로 남겨놓을게요. 몇 달 후. 그래서 이번에 재오픈한다고 하던데 갈 생각 없어? 아, 미안하지만 난 이제 임자가 있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아쉽지만 너 혼자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 괜찮으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 잊지 말어. 임자라니? 너 혹시 연애라도 하고 있는 거야? 언제부터 있었대? 누구랑 해? 경리과 김영? 마케팅의 홍양? 누구랑 하고 있길래 튕기는 건데? 내 여자친구? 아, 이젠 예비 신부라고 해야겠네. 저기 오고 있어. 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거야? 내가 많이 기다렸잖아. 윤지 씨? 너 설마 저분이랑 사귀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윤지혜라고 해요. 우리 그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망상이랑은 입사 동기라서 가장 친해요. 성실하고 착한 친구니까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배려심 있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럼 저희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이만. 자기야, 옆에 탈래?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 많이 피곤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할게. 그럼 너도 조심히 들어가고 다음 주에 보자. 야, 제가 땡땡사 윤지혜 상무님이랑 만난다고? 대박이네. 그때 우리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전에 말했던 호텔도 예약해놓긴 했는데 괜찮아? 호캉스도 힐링되고 좋지. 솔직히 회사 일하느라 몸이 얼마나 축나는지 몰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한테 회사 일 배우고 있는데 힘든 거 있지. 애초에 난 전공 자체가 예체능이라서 사업이랑은 연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자기랑 어울리는데. 그래? 그치만 아버님이 한평생 가까운 곳이니까 네가 배우는 게 맞긴 하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일단 해보고 안 될 것 같은 그때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역시 배려심 좋다니까. 내가 이래서 자기 만나는 거잖아. 그때 내 구두가 부러지지 않았음 이렇게 멋진 사람을 그대로 놓칠 뻔했어. 아쉬워서 어떻게 할 뻔했대? 그니까 말이야. 이렇게 귀엽고 착한 아가씨를 나도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거 생각해보면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근데 오빠,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오빤 어디가 좋아서 날 만나는 거야? 내가 널 보고 반한 건 그 도도한 걸음이라고 해야 하나? 네 표정을 보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보였거든. 그랬어? 난 그런 건 또 몰랐네. 사실 그때 피곤해서 집에만 가고 싶었어. 그래서 발을 헛디뎠던 거잖아. 덕분에 고마웠어, 오빠. 창립기념 행사도 잘 넘어갈 수 있었잖아. 내가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야. 솔직히 내가 부족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버님이 날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노력하고 있긴 한데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야. 아빠도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럼 다행이야. 괜히 미움받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했거든. 그리고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래? 뭐든지 말해도 괜찮은데. 그게 말이야. 그 눈도 매력적이었어. 검은 보석 같은 느낌이었거든. 아, 뭐야, 부끄럽게. 자긴 그런 말을 잘한다니까. 자기, 아니, 오빠, 언제 결혼하는 게 좋을까? 우리야 항상 따라가는 거지. 부모님 일정이란 것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한번 잘 잡아보는 걸로 하자. 난 가족이 되는 날인 만큼 모두가 만족해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좋은 것 같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오빠. 알았어, 그렇게 하자. 다음 주 월요일. 야, 김망사.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이야. 너 진짜 얘기해줄 수 있어? 뭐가 궁금해서 그래? 아, 내 여친 얘긴 거야? 하긴 너라면 충분히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언제 물어볼까 생각하긴 했지. 그래서 실물 눈앞에서 보니까 어때? 아름답지 않냐? 그건 당연하고. 아니, 그거보다 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솔직히 만날 만한 급도 아니었잖아. 틈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말이야. 너 같으면 황금 덩어리가 날 잡아가 주세요 하고 걸어가는데 눈이 안 가겠어?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겁이 많은 인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솔직히 나처럼 들이댈 줄 아는 사람만이 미인 쟁취한다는 거 몰라? 야, 그분은 그냥 미인이 아니잖아. 재벌 2세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잡아채냔 말이지. 그게 신기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어? 그냥 날아가는데 구두굽이 똑하고 부러지대. 발목을 접질러서 일어나지 못하길래 도와줬을 뿐이야. 하늘이 도와준 인연이다 이 말씀이지. 겨우 그것 때문에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거야? 와, 김망상 운보소. 남들은 접근하고 싶어도 못하는 윤지희 상무님을 그대로 꼬신 거야? 잠깐. 그럼 다음 사장은 네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오, 그대로 고속승진 수준 아니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그게 아니면 그 여자를 만날 일이 있겠어? 여기서 이래도 이 여자 저 여자가 꼬이는 마당이 말이야. 그렇지. 넌 이렇게 재수없는 놈이었지? 아, 근데 부럽긴 하다. 그럼 사장 되면 나도 한 자리 꽂아주는 거지? 그 표 구해준 거 바로 나잖아. 박 부장님 골프 시즌까지 들면서 그걸 쟁취해왔는데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알았어.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결혼 날짜 곧 잡으니까 일정 미리 다 비워놓는 게 좋을 거야. 그때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올 거거든. 너도 한번 꼬셔봐. 그 나이에 대리면 먹히는 급이잖아. 그럼 그때를 위해서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여자들은 몸 좋은 사람 좋아하잖아. 당연하지. 그래서 매일 회사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가는 거잖아. 자기 관리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다 이 말씀이지. 그날 저녁.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네가 만나고 있다는 그 남자 몇 달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결혼을 논하기엔 이르지 않나 싶어.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아빠가 무슨 걱정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 근데 내 선택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오빤 나한테 많은 힘이 돼주는 사람이야. 아빠 회사 일 배우는 거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줬어. 한평생을 일군 곳인데 딸이 이어받는 것보다 뭐가 좋겠냐고. 아빠,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내비치던 사람들이랑은 달랐어. 그니까 이번 한 번은 나 믿어주면 안 돼? 잘 살 자신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회사를 물려받는 게 힘들었어? 난 열심히 하길래 의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오해한 건가 싶구나. 미안해 우리 딸.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두는 건데 말이야. 괜찮아 아빠. 아빠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곳이니까 물려받는 것도 좋아. 근데 난 예체능을 하던 사람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사업이 어려워. 근데 오빠랑 같이 한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빠.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어.
그리고 말하는 것만 봐도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딸, 방금 네가 얘기한 거 듣고 결심한 게 있다. 그냥 회사는 다른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이 해준다면 너도 신경 쓸 필요도 없을 테니까. 아니면 사촌들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너 지금처럼 하고 싶었던 미술하면서 행복하게 지내. 정말 그래도 괜찮아? 아쉬운 마음도 있을 거 아니야. 난 그런 건 싫어서 그래. 안 아쉬우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뭐든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고로 죽은 네 엄마도 그걸 바라지 않을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많아서 우리가 펑펑 써도 남을 만큼 있잖아. 그리고 이건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지만 그 남자애도 한번 경계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오늘은 대화 절대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건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정보가 될지 모르는 세상이거든. 아빠가 하는 말 이해하고 있지? 이해하고 있어. 아빠가 말하는 거 잘 기억하고 있을게. 그니까 걱정하지 마. 결혼식 당일. 오, 너 오늘 너무 멋진 거 아니야? 평소랑 다르게 힘을 쫙 주니까 나름 재벌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결혼하는 소감은 어떠냐? 딱히 아무렇지도 않아. 넌 내가 결혼하는 이유 알고 있잖아. 아, 그놈의 돈. 그래도 아름다우신데 감정 같은 거 생기지 않아? 그냥 설레지. 곧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술을 전공해서 분명 경영은 잘 못할 거란 말이야. 문제를 자꾸 일으키면 결국 나한테 운영해보라고 하지 않겠어? 큰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소름 돋는다니까. 그분은 너의 이런 모습 모르는 거잖아. 생각하면 할수록 불쌍하다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 사람들만 모르면 끝이잖아. 그건 그렇긴 하네. 1년 후. 지혜야, 오늘 바쁜 일 없으면 혼자 집에 좀 들렀으면 좋겠어.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오늘 일하고 나면 미팅이 있어서 좀 늦게 갈 수 있어. 혹시 급한 건이면 스케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급한 건 아니야.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하고 싶은 말? 무슨 중요한 말이 있어서 그럴까? 괜히 기대되게 말이야. 혹시 좋은 거야? 아님 나쁜 거? 뭐라도 하나 딱 정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얘기해주는 건 안 되지? 글쎄, 이건 듣는 사람이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김서방 몰래 오는 거 잊지 말고 너한테 꼭 해야 하는 얘기라서 그래. 알았어. 아빠가 그렇게까지 얘긴 잘 안 하는데. 한번 마치고 찾아가도록 할게. 무슨 일인진 갔을 때 얘기해주기야. 알겠지? 그래. 오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잠시 후. 오빠, 오늘은 미팅이 늦게까지 있어서 집에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있어. 나도 일정 끝나는 대로 갈 테니까. 미팅이 그렇게 길어져? 우리가 결혼한 지 100일 되는 날이라서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근데 말이야, 자기야. 혹시 난 거기로 이직 언제 할 수 있어? 우린 이제 가족인데 슬슬 나도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미안해. 나도 실권을 잡은 게 아니라서 그럴 순 없어. 곧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면 좋겠어. 괜찮아. 내가 재촉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럼 오늘은 집에서 보는 거겠네? 혹시 많이 늦어질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해. 데리러 직접 갈 테니까. 진짜 자기 너무 바빠져서 걱정이라니까. 우리 신혼인데 달콤한 시간은 언제 보내나. 미안해. 인수인계 끝나면 곧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니까 좀만 기다려줘.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럼 나중에 집에서 보자. 그날 저녁. 아빠, 무슨 일로 부른 거... 어라? 오빠 동기되는 분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근데 우리 집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이유가 있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쥐죽은 듯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게. 나 그런 거 가지고 화내는 사람 아니니까 말이야. 내가 화나는 부분이 뭔진 알고 있나? 이번에 자네가 했던 말 때문이네. 안 그래도 비서한테 시켜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김서방이랑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그래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거야 증인들이 많아서 속일 수도 없을 거고 말이야. 그래서 그놈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줄 생각인가? 아빠, 무슨 말이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니? 그럼 나랑 오빠가 만나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당신도 입 열어보세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그날은 제가 녹음기를 테스트하던 날이었어요. 강아지랑 산책을 하면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쓰고 있는 건데요. 그날은 처음으로 받은 거라서 연습으로 썼어요. 그때 그놈이랑 얘기했는데 황금이 걸어다니는데 탐이 안 나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넘어지길래 자연스럽게 다가갔다고요. 저희 사이에선 꽤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그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놈은 훗날 자기가 사장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건 아직도 그러는 중이고요.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말이에요. 딸, 내가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알아? 식당에서 들었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아무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내가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참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김서방이 음흉한 짓을 벌이고 있었단 게 소름이었어. 회사에 욕심이 나서 지금 우리 회사 넘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한텐 한없이 다정했던 사람인데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닐 줄이야. 그래서 즐거웠어요? 그런 얘기를 퍼나르고 있으셨단 거잖아요. 남 뒤에서 욕하고 있으니까 기분 좋았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망상이 일이다 보니 신기해서 더 그랬어요. 이제 누구를 믿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빠, 원래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럼 난 이러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이봐, 자네 앞으로 해줘야 할 일이 있어. 지금까지 우리 이미지 망친 건 봐주겠네. 대신 그놈이 이곳을 넘보지 못하게 해줘야 할 거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절 구제해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딸,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해. 괜찮은 전문 경영인을 알게 됐어. 그 사람한테 상담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옥도 이전하기로 했어. 그거 갖고 그놈 몰아내자. 매물로까지 회사 올렸는데 안 믿겠어. 혹시 망했다고 할 생각인 거야? 오빠가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믿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아니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사업 망하면서 빚 때문에 회사 팔았다고 그래. 빈털터리가 됐다고. 연기는 동기들한테 배우서라도 하는 게 좋아.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할게. 당신도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는 순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알겠어요? 네.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자기야,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미팅할 때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하는 게 좋아? 아빠 회사가 망했대. 비법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회사가 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미팅 중에 아빠한테 불려갔다 왔어. 나 때문에 망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동안 아빠가 목숨처럼 여기셨던 곳인데 내가 하루아침 만에 망하게 만들었어. 나 이제 어떡하는 게 좋을까? 오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버님 회사가 망했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살릴 방법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건물도 임대로 나왔잖아. 망하는 바람에 빚이 많이 생겨서 팔았다고 했어. 내가 우리 아빠 인생 망친 거야. 혹시 오빠는 돈 없어? 아빠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직장 다니는 평범한 사원이라고. 그나저나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그 큰 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 아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씨.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걸 어떡해. 그니까 오빠, 우리가 힘 합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아님, 내가 그린 그림이라도 팔까? 경매 같은 곳에 올리면 사는 거인 도움될 수 있을 거야. 일단 나도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해. 나가서 술 한 잔만 걸치고 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오늘 중으로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알았어. 그럼 일찍 들어와야 해. 걱정되니까. 잠시 후. 이 시간에 사람 불러내는 건 아니지 않냐? 너야 잘리면 갈 곳이라도 있지. 난 갈 곳 하나 없는 불쌍한 놈이란 거 몰라서 그래. 그것도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내가 방금 황당한 얘기를 들었거든? 우리 장인어른 회사가 부동산 매물로 올라왔더라.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맞아? 그럼 그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는 거잖아. 아... 혹시 기밀 정보 털렸다는 게 네 아내였어? 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 많잖아. 자꾸 어디론가 정보가 빠져나가는데 이러면 의미가 있는 거냐고 말이야. 그래서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너 회사 때문에 결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니겠냐. 그 회사 하나만 보고 결혼해서 살았던 건데 꼬리 한 번 못 보고 부도가 났네. 아휴, 인생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럼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그거 아사는 게 좋을걸. 그럼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너 돈 보고 결혼한 거 다 눈치챌 거라고. 그럼 어떡하란 건데? 돈 다 날리게 됐는데 여기 더 빌붙어 있을 이유가 있어? 그럴 바엔 내가 내 손으로 장이나 지지고 말지. 됐어. 이혼하면 끝이야. 내가 장인어른 빚을 왜 감당해줘야 되는 건데? 아,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그런 말도 하더라. 자기 그림 경매에 내놓으면 보탬이 될 거라고 말이야. 능력 하나 없는 애가 그린 걸 어느 누가 사간다고 그러는지 몰라. 아, 이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나가시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말 조심하는 게 좋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유명인을 뒷담화하는 거잖아. 그거 걸리면 너 이혼은 물론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그럴 돈은 있고 국선 변호사가 도와주면 모를 거. 안 그래? 아, 난 이제 모르겠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내가 무슨 말을 듣는 건지. 난 이거 들은 적 없는 걸로 할 테니까 모른 척해. 사람이 말을 가릴 줄 알아야지. 얼씨구. 너는 지는 언제 말을 가렸다고 그러냐. 참나, 얘기 듣고 보니 어이가 없네. 잠시 후. 술을 많이 마셔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증거로 남긴 거고요.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들어있어서 이혼소송 진행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그땐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한테는 소송 안 거시는 거 맞죠? 아까 이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서 걱정 많이 됐어요. 걱정 마세요. 그건 믿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할 것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잘해주신 만큼 저희도 보답하는 거니까 열심히만 해주세요. 만약 남편한테 알리는 순간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요. 이미 할 거 다 해놓고 사과하면 끝인가요? 이미 저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얻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주세요. 네. 그리고 베풀어주신 은혜 꼭 갚도록 할게요. 다음날 아침. 오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어제 업혀온 건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랬나? 머리가 너무 아픈데 혹시 꿀물 없어? 그런 거 하나 준비 안 하고 뭐 했어?
뭐? 갑자기 왜 그래? 혹시 어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 나한테 너무 공격적이잖아. 그걸 몰라서 그래? 이제 집안도 망해서 볼 것 없는 너한테 잘 보일 이유 없잖아. 그냥 회사나 받아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망하면 난 닭 보는 개가 됐네. 아빠 회사가 망한 게 내 잘못이야? 나도 깜짝 놀란 피해자 중 하나란 말이야. 그리고 아빠는 평생 가꾼 곳을 날려버렸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타박을 해. 설마 지금까지 회사 때문에 나랑 결혼해서 산 거야? 날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난 네 아빠 회사를 너가 받아먹을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망했다고 하네? 물거품이 돼버렸으니 이혼밖에 없지 않겠어? 뭐? 이혼이라니? 지금 나보고 갈라서 자고 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왜 니네 부녀가 저지른 빚까지 감당해야 하는 건데.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이런저런 요구하지 마. 알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빠? 나 오늘부터 별거 할 거니까 너도 나 찾지 마. 너 말고 젊고 이쁜 여자 많으니까 꼬시러 다녀야지. 그리고 사람 그렇게 쉽게 믿는 거 고치는 게 좋을걸? 그럼 이혼하자 이거네. 이혼. 그래, 하자. 나도 너 같은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상황 하나 바뀌었다고 바로 버리는 너 같은 놈이랑은 절대 같이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네. 합의 이혼 같은 거 없으니까 소송으로 가자. 너한테 뭐 하나 주고 싶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럼 앞으로 모든 대화는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랑 하길 바래. 난 앞으로 널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말이야. 한 달 후. 어디 괜찮은 사람 없어? 이번엔 좀 튼실한 집안이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야, 너 아직 이혼 안 된 거 몰라서 그래. 너 유부남이야. 여기서 다른 애 만나면 그대로 불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헤어지는데 내가 지금부터 호감 가는 사람 만나겠다는 게 문제야? 아, 난 모르겠다. 난 앞으로 너랑 모른 척 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아까 박 부장이 너 찾더라. 그것 때문에 말 걸었으니까 앞으로는 모른 척하고 살자. 뭐야? 지금 모른 척하고 살자고? 혼자 영화라도 찍어? 네가 언제부터 내 아내를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네. 그래도 난 기본적인 예의는 아는 사람이거든.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다른 여자 만나진 않을 거야. 근데 넌 목적도 불순하잖아? 너 같은 애랑 엮이면 나도 검게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안녕. 야, 정신 나갔냐? 야! 뭐야, 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놈은. 살다 보니 별 이상한 놈을 보네. 아, 그리고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네 안에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다른 곳이더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어. 네 회사는 그냥 위치 옮기는 거래. 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그럼 지금 장인어른 회사가 부도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그리고 매물로 올라온 건 너도 하긴 했었잖아. 그니까 당연히 너네 회사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나중에라도 오보라는 걸 알았잖아. 근데 넌 이미 망한 거 같네. 이혼 준비 중이잖아. 진짜 씨. 너 나중에 두고 봐. 그때 아빠 말대로 했더니 이혼하자고 하네. 그리고 그놈이 평소에 나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을 수 있었어. 원래 술 먹고 하는 말은 모두 진담이라고 하잖아. 이번에 바에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아 보이더라. 믿을 수밖에 없긴 할 거야. 매물로 내놓은 건 맞긴 하니까. 이번에 도마토 운영하게 된 분이 여긴 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 더할 나위 없지. 그건 그렇지. 근데 아빠, 내가 경영적으로 재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우리 아빠랑 엄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 말이야. 괜찮아. 그리고 아빠도 나이가 있어서 더 일하는 건 힘들었어. 이제 노후나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이나 보내야지. 안 그래도 팔면서 50억 바로 받았잖아. 이제 이걸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 걱정하지 말고 힘내. 난 그놈이 그렇게 무시하는 내 그림을 그릴 거야. 지금 경매로 팔면 그래도 100단위엔 호명됐는데 말이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말 그대로 거위의 배를 스스로 짠 느낌을 겪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동안 사랑 감정 가지고 논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얼마 후.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거짓된 정보를 퍼줘?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판 거라면서 내가 이걸 다른 회사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다? 그걸로 50억 받아갔다면서. 너 왜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날 이 꼴로 만드는 건데? 내 인생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말은 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게 내 잘못이란 얘긴데? 야 왕상아, 처음부터 헛꿈을 꾼 건 바로 너 아니었어? 그 집안 사위 돼서 사장 될 거라며. 근데 망한 것 같다고 했던 건 너였어. 그래서 얘기를 들어줬더니 덜컥 이혼을 하네. 소송 중에 네가 알던 사실이 거짓이라는 거 알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 너 지금 정신 나갔냐? 네가 뭔데 날 이렇게 대하는 건데? 몰라서 그래. 난 언제나 네가 좋은 일만 겪을 수 있게 했어. 근데 넌 오히려 날 타박하잖아. 동기 잘 되면 좋아서 물심양면으로 했는데 넌 나한테 어떻게 이래? 한 번이라도 괜찮아, 실수했을 수도 있지라고 안 했어. 여기서 그런 말이 왜 나오는데? 네가 거짓된 정보만 안 퍼뜨렸어도 난 이혼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내 인생 망쳐다는 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래, 넌 그렇게 남 탓하고 살아. 나 이제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잠시 후.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야. 전에 내가 불렀을 때 안 왔었지? 전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인 것 같더만. 아이 부장님,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다뇨. 그럴 순 없죠.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단 건가? 지금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 네가 땡땡 회사를 자극하는 바람에 거기서 거래 중단한다고 했네. 사장이 바뀌는데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하더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영원히 거래를 할 수 없단 말씀이신 거요? 그래, 그게 맞는 거지.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 앞으로 큰 수입원 잃어버리게 됐어. 근데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거기 사장님이 얼마나 유하신 분인데 얼마나 자극했으면 그런 요구까지 했겠어. 자네에겐 이제 2가지 선택지를 줄 거야. 2가지 선택지라뇨? 회사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말단 사원으로서 자료실 근무만 할 건지 확실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걸세. 부장님, 이럴 순 없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동안 경조사 다 챙겨드렸던 김망상이라고요. 이번 기회에 정신 한번 똑바로 차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이혼한다던데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 잠시 후. 시키는 대로 모두 했어요. 사원들이 많은 만큼 소문은 금방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소송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망상이한테 그렇게 하는 거 솔직히 힘들었어요. 제가 바람 잡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만약 그 파티장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죠? 솔직히 말하면 원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경험을 쌓게 해줘서 고마운 것도 있어요. 만약 내가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그랬으면 전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지 못했을 거니까요. 당신도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런 놈이 옆에 있으면 힘들어지는 건 당신도 매한가지 아닌가요? 둘의 관계만 보면 상사와 부하로만 보였거든요. 동기가 아니라. 그럼 전 이만 끊기로 할게요. 잠시만요. 지혜씨가 보기에도 전 많이 한심해 보이나요?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 건가요? 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자신감부터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그날 밤. 뭐야? 우리 사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혼 소장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앞으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가 나한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김망상, 인생 제대로 사는 게 좋을 거야. 돈을 쫓다가는 인생이 그렇게 망하는 수가 있단 거 실감해봐야 하지 않겠어? 우리 이혼하면 난 아빠랑 해외여행이나 갈 생각이야. 아, 네가 왜 그러는지 알겠다. 내가 돈 받았단 얘기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돈이 좋아서 아빠 회사를 누렸던 건데 이제 하나도 못 건지게 돼서 어떡하면 좋아? 뭐?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너 이거 사기 결혼인 거 몰라서 그래? 나한테 사기쳐서 이혼한다니. 내가 지금까지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물거품으로 만들어? 말은 똑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원래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큰 걸 탐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욕심 부리다가 자멸해놓고 누굴 탓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했던 말들 증거가 있어. 이걸로 네가 잘못했다는 거 모두 밝힐 생각이야. 이제 어때? 순식간에 망할 생각하니까? 설레고 좋지 않아? 지금 놀려. 애초에 네가 망했단 말만 안 했으면 우리가 이혼이라는 거 했겠어. 그니까 너도 사과해. 나한테 거짓말한 거 사과하란 말이야. 아니, 난 그럴 생각 없어. 그리고 반대로 돌려 말하면 돈이 있어서 만났다는 거잖아? 그놈의 돈. 지겨워서 못 살겠어. 이런 사람을 한때 사랑했던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이혼 후에도 민사든 형사든 상관없이 알아볼 생각이야.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된다면 계속 소송 걸 생각이고. 그럼 우린 다음에 법원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잘 지내고 있어. 지희야, 제발 이러지 말자. 아니 그러면 합의 이혼은 어때? 위자료는 최대한 맞추도록 할게. 그니까 깔끔하게 이혼하고 정리하는 건 어때? 내가 생각해봤는데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사람이 감정을 갖고 놀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앞으로 그런 생각 안 하고 너 하나만 바라볼게.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빌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그럼 앞으로 인생이 더 망가지길 기도할게. 그 후 재판까지 들어갔어요. 그놈은 회사도 돈도 잃고 노숙 생활을 한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전해 듣기론 왜 그랬나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 있죠? 근데 이미 늦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놈한테는 저와의 이혼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아빠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팔아버린 이후 저와 함께 여기저길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저처럼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곳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에요. 처음엔 직원이 적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진정한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중성을 알게 된 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당분간은 연애를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지금 행복하니까 다행이죠? 여러분도 큰일을 겪은 후라면 저처럼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